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별 실력은 없는데도요, 무슨 사고가 분명히 났는데도 잘 무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웃기죠? 그래서 막 돈도 잘 법니다. 환자도 많고.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 제자 중에 이 친구도 이제 어떤 집안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친이 장애인이에요. 장애인인다가 이제 폐암까지 오고, 그래서 도저히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해서 이제 자가치유를 하기 위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.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,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. 예. 니는 하면은 의욕은 좋고 다 좋은데 하면은 분명히 10명 잘하다가 한 명한테 사고 난다. 예. 그러면은 그거 감당이 안 돼요. 그리고 또 의료인 중에서도요, 제가 봤을 때 한 30% 정도는요,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개원을 하잖아요, 반드시 그런 걸 겪어요. 그것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든가, 심지어는 이제 병원 문을 닫아버리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,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개원하지 말고 페이닥터로 가든 아니면은 큰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든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도 하는데,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, 이게 이번 영상은 질병보다는 혹시라도 제 채널에서 여기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의료인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늘 조심하세요. 이 화하고 화극금이죠. 이렇게 된 사람들이요, 재생시키는 일을 해요. 재활하는 거, 리사이클, 리모델링, 이 사람 몸을 고치는 것도 재생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의료인자가 있지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수가 없다. 팔자에 없다. 반드시 사고 납니다. 반드시. 천간에는 임수라는 게 있어야 되고 지지에는 해수라는 게 있어야 되든가, 최소한은 개수라도 있어야 돼요. 이게 있으면은 덜해요. 수준이 떨어져요. 쉽게 말하면은 재련을 해서 고쳤단 말이에요. 그러면 원래대로 요구하는 그 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불량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. 근데 묘한 게 이런 팔자들이, 의료인 팔자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의료인이 아니고 내가 의료 소비자야, 쉽게 말하면 환자야, 그러면 성형수술을 할 때가 옵니다. 언제 오느냐, 꼭 요때가 되면 와요. 성형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. 예. 특히 화가 부족한 사람, 이런 사람들이 화운이 딱 들어오면요,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은 그런 이목에 대한 관심이 팍 쏠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보이던, 거울 딱 보면 예전에 안 보이던 나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성형을 한다든가, 아니면은요, 성형 그런 게 아니고 몸 자체가 이게 후천적으로 내 몸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딘가 아프고 통증이 생긴다든가 질병의 어떤 요인들이 생겨요.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일이 생기는 때입니다. 근데 그 환자가
수가 없어. 그럼 잘못하다가는 병원에서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보세요. 환자도 수가 없고 의료인도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수가 있어도요. 올해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이민년이잖아요. 올해는 그렇다 치고 무술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수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예를 들어서 억제를 시킬 때 이럴 때도 병 고치러 갔다가 잘 안 나아요. 성형수술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. 예. 그래서 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의료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는데 효과가 안 나. 야, 이상하다. 전에는 됐었는데 또 내 방식이 잘못됐나? 아닌데 그렇게 골머리 쌓고 했는데도 자꾸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. 어떤 분들은요, 에이 사주 그 명님 맞겠어, 사주 팔자 맞겠어 해보시라고. 그러다가 깨구락지 된 사람들 한두 명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, 팔자에는 잘 갖춰졌는데요, 겁재운이 오잖아요. 겁재운이 오면은 택도 아닌 게 와가지고 시비 겁니다. 예. 이것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의료보험공단에 고발하기도 하고요. 그래가지고 의사가 막 그 신경 쓰여가지고 그 해결될 때까지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아요. 제 주변에 원장님 한 분이 그랬어요. 작년에 경금일간인데 신축년, 작년에 신축년 있잖아요. 이 겁재 따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거기에다가 이 지장간에 신금이 있어서 급제근이 있죠. 이러면 확실하게 일어나요. 네. 그 다음에 이 양반 지지에도 술에 근이 있고 시지에 바로 근이 붙어 있습니다. 이런 분은 겁재운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. 뭐 하나 했더니만은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, 저 한 10년 자기 병원에 다녔는 단골인데도 그래요.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생기면요, 다 집어치우고 싶을 겁니다. 네. 그럼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? 그때부터는 병원이 뭐로 보이겠어요?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.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서 갈 것이냐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친하고 그런 원장님인데, 그분은 내과입니다. 이제 컴플레인이 오더라도 원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. 특히나 이게 겁재운에는 오진하는 경우도 많아요. 자기가 잘못 보는 경우, 오진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. 요 방법을 썼으면 확실히 알 걸 조금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목표점에 도달 못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큰 적이 없지만은 이 컴플레인까지도 버티는 괜찮은데 의료 사고로 가는 경우에는 이건 정말 힘들어요. 정말. 그 원장님 같은 경우 정화가 있고 지지에 유금이 있고, 그래서 이게 정화신금으로 하는데 지지에 해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은 이 해수가 만약에 극당하게 됩니다. 아니면 이 해수가 설기가 되면요, 원래 이민년에 임목이 들어오죠. 그러면 합이 되지만은 수생목으로 설기가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또 뭔가 치료를 했는데 컴플레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는 실제 일어납니다.
만약에 술이 들어왔다. 이런 경우 미가 들어와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.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가볍게 가지만은 만약에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참 대운 환경이 안 좋은데 이런 거 벌어지면요. 그때는 정말 어떤 때는 메스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.